아니, 제가 오늘 레드핀 뉴스를 보는데 혹시 머틀비치라고 아시나요? 머틀비치. 저는 머틀비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머틀비치가 이 새롭게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으로 인기 지역으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레드핀 사용자 26%가 타주로 이주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중에 뽑힌 리스트 중에 탑 리스트에 머틀비치가 들어가 있었다. 지금 뭐 모기지 레이트이 너무 또 높고 대출 이자가 뭐 제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높고 그리고 하우싱 페이먼트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페이먼트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 저렴한 지역으로 좀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 가격이 좀 낮은 지역.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8% of home buyer가 different part of the country, 그러니까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작년 23.7%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수치다. 뭐 2018년, 2019년도에는 굉장히 18% 정도로 낮은 수준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그 수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제 트렌드를 보더라도요. 코로나 이전 기간에는 뭐 15% 정도 유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거의 25%로 4분의 1이죠. 홈 바잉을 하시려는 분들의 25%가 이렇게 다른 타주로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로 구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이자율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어요. 프라이머리 모기지 레이트를 프레디맥에서 찾아봤는데 30년 고정이 7.12%, 15년 고정이 이제 6.52%입니다. FRM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Fixed Rate Mortgage죠. 이제 30년 고정, 15년 고정인데 뭐 FRM 말고 AR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Adjustable Rate Mortgage라 그래서 이제 변동이자로 적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30년 고정이나 뭐 15년 고정보다는 변동 이자를 적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뭐 꼭 30년 고정, 15년 고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뭐 5-1 ARM, 뭐 7-1 ARM이라 그래서 뭐 7년 고정, 5년 고정이 있어요. 그래서 7년 고정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1년마다 변동이자가 적용되고 뭐 5원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고정되고 1년 동안 이제 그 다음부터 1년씩 변동이자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그 상품들은 훨씬 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7.12% 지금 여기 6.5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5% 정도대를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 집에서 뭐 30년 살 거 아니고 한 5년 정도만 살 거다. 그러면은 그런 5-1 ARM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1년에 굉장히 낮은 그 이자를 유지를 하다가 23년부터는 이제 스파이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거의 7%까지 오르게 돼서 사실 이제 내국에 계신 분들은 뭐 FHA론이라든지 뭐 군인이셨던 분은 VA론 등을 활용해서 낮은 이자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방법들이 좀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거나 미국에 이제 신용도가 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여기서 추가로 뭐 1, 2%가 더 붙기 때문에 8%대 이자를 받고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이자율이라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렌트를 사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렌트가 좀 시기를 독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다시 낮아지는 시기에 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하고 델리컨시 레이트를 봐야 된다. 연체율을 봐야 된다. 뭐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머틀비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위 조지아보다도 더 동쪽에 있고요. 뉴욕보다는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알게 됐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가장 근처까지 간 거는 요 오고스타입니다. 오고스타에 보시면 애틀란타 이 조지아거든요. 오고스타에서 이 PGA 메이저 대회도 열리는데 제가 골프를 보러 간 거는 아니고요.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오고스타까지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고스타에 그 육군 부대가 있어서 어쨌든 이 머틀비치 실제 가격도 좀 알아봤어요. 보니까 뭐 평균적 미디엄 세일 프라이스가 35만 불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스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5만 불을 뚫고 올라갔고 작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상승을 했고 뭐 판매되는 건 당연히 한 26%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전미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매물도 좀 없고 구매하시는 매물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디언 데이는 뭐 66일 정도로 뭐 양호하다고 하기는 좀 많지만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 수치입니다. Anyway, 35만 불이라서 다른 타 지역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가서 할 일만 있다면 뭐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자연재해가 좀 많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뭐 선벨트 지역이라든지 뭐 플로리다 이런 지역은 리스크 오브 플러딩, 뭐 히트, 허리케인하고 뭐 홍수도 나고 그다음에 또 겁나게 더워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또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감수하고 그냥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 머틀비치가 그 파퓰러 리스트에 올라오긴 했지만 가장 1등은 사실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지금 1등으로 선택이 됐는데 그 전에 재밌는 좀 지표를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23년도 빌리언 달러면요. 밀리언 달러가 한 12억 정도니까 빌리언 달러는 뭐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1000배를 곱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1조 2천억 이상의 피해를 입힌 미국의 자연재해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드라우트도 있고 플러딩, 뭐 헤일 같은 경우는 뭐 우박과 동반하는 헤일, 허리케인 있고요. 그다음 뭐 토네이도, 와일드파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쪽 동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왔었죠. 그 플로리다에. 그러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허리케인에 항상 노출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 쓰셔서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목조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그 허리케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 허리케인이나 뭐 타이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은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허리케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톨네이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올해 발생한 거예요. 한 거고 이제 작년 거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는 플로리다에 이제 그 허리케인이 두 번이 왔었죠. 톨네이도도 있었고 심지어 근처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부 쪽은 아무래도 이런 자연재해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뭐 서부는 뭐 비가 너무 안 오기도 해서 이제 그 너무 그 땅이 건조하기도 하고 드라우시라 그러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희한하게 또 최근에는 또 LA 중심으로 힐러리 태풍이 지나가면서 또 비가 또 엄청 많이 오고 제가 작년에 갔다 왔을 때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참 기후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여기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미국에 있었던 자연재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다행히 머틀비치 근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항상 이쪽 동남부는 항상 이런 그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허리케인하고 톨네이도 차이점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허리케인도 있고 톨네이도라는 것도 있는데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북태평양, 중앙태평양, 뭐 북대서양 어쨌든 바다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풍속이 33m 이상 발달해야지만 이제 허리케인으로 명명을 하고요. 주로 바다에서 시작돼서 이제 내륙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기간이 깁니다. 피해 범위가 뭐 몇백 킬로미터 정도 되기도 하고 기간도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피해를 쫙 끼치면서 지나가는 게 허리케인이다. 그럼 반대로 토네이도는 뭐냐? 이거는 강력한 약간 바람의 일종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토네이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고속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중위도 대륙 또는 대기 불안정이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토네이도고, 평균 반경이 굉장히 작고 수시간 내로 소멸한다. 빨리 없어지는데 이게 순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국지적인 곳에 엄청나게 강한 피해를 준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토네이도를 만나면 바로 그냥 지붕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토네이도하고 허리케인의 차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섞어서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기후 변화, 날씨도 더워지고 허리케인도 오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특히 라스베가스가 1등을 찍었는데 그래프 보시면은 최고 기온이 41도, 7, 8, 9월 여름이죠. 한여름에 40도까지 넘어가고요. 저녁에 낮을 때는 이제 20도에서 29도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기온 차이가 21도,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뭐 겨울에는 저녁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지니까 이 사막이야 그래서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밤에 또 엄청나게 추우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다만 집값이 싸다. 그래서 집값이 싸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신다. 그리고 또 네바다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그 세금 혜택을 찾아서 또 떠나시기도 하죠. 특히 보시면 이렇게 LA에서 많이들 넘어가십니다. 라스베가스 1등 찍었는데 어디서 왔냐? 다 LA에서 왔습니다. LA에서. LA가 지금 요즘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뭐 15불 줘야 되고 팁까지 하면 20불 줘야 되니까 3만 원 줘야 돼. 3만 원. 설렁탕 한 그릇에 3만 원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맛있는 설렁탕 많이 드세요. 네, 어쨌든 LA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라스베가스 살기 어렵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거 감수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로리다도 항상 인기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다 뉴욕에서 오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뭐 LA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뉴욕도 집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뉴욕은 LA보다 더 심한 게 거기는 집을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안 납니다. 다 대부분 콘도기 때문에 뭐 월세 해봐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HOA 비용까지 내가 납부해야 되니까 실제로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뉴욕에다 같은 곳에는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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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고요. 만약에 뭐 내가 뭐 샤넬백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뉴욕에 멋있는 콘도 하나 갖고 싶다. 그러려면 투자하세요. 네. 뭐 그거는 저는 뭐 막진 않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한 것도 이제 머틀비치로 시작을 했는데 워싱턴 DC에서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머틀비치가 새롭게 좀 올라왔다. 라스베가스는 1등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라스베가스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네바다주에 있고 진짜 LA에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2시간 동안 진짜 사막을 지나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는 사막 안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이제 선호하시는 지역은 썸머린이라는 지역이 이제 웨스트 쪽에 있어요. 서쪽에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제가 또 가보니까 굉장히 또 살만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골프장도 있고 뭐 학군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중간 이상 정도는 하는 것 같고 그 집 자체도 골프장을 끼고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날씨가 또 좋으면 멀리서 또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 호텔 거리들이 이렇게 쭉 보이니까 또 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제 미디언 세일 프라이스는 한 45만 불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라스베가스 전체입니다. 라스베가스 전체. 판매되는 집도 아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한 6% 늘었죠. 일반적으로는 20% 정도 줄었는데 이 지역은 특별하게 또 6%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집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좀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썸머린 지역만 보면요. 미디엄 프라이스는 아무래도 좀 살기 좋은 지역이고 골프장 끼고 있으니까 한 58만 불 정도 형성돼 있고 스퀘어 핏당 가격은 305불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썸머린 지역을 유심히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